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고 봄 기운이 살아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가득한 계절이니만큼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홍영표 부시장이 지난달 5일 시청 대회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7대 용인시 부시장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용인시 보건소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하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를 설치하고 통역과 관광 안내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영표 부시장이 지난달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7대 용인시 부시장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주에서 출생한 홍 부시장은 66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대통령 비서실과 내무부 감사실을 거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총무과장과 행정자치부 조사 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홍영표 부시장은 취임식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많아진 만큼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봉사 행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식 후 홍 부시장은 용인시 공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제7대 용인시 부시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7일부터는 관내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흥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고 각 지역의 업무와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일선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인시 보건소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하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를 찾은 100명과 보건지소를 찾은 200명의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3%가 검진과 진료를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보건소의 편의시설에 대해 48.7%인 146명이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15%인 45명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 공간의 협소함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에 비해 7% 이상 하락한 71.3%로 나타났고 직원의 친절도가 4% 이상 떨어진 80.4%로 나타나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상황에서 보건소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 상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과 발전 방향을 강구하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은 민원인 중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확인돼 서비스 면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보건행정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측은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단순 진로 사업보다는 보건교육,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질병 예방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1월 문을 열어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중앙동은 중앙동민의 날을 제정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작품 전시회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닭정이 공예,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동민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펼치는 등 각종 대민봉사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를 설치하고 통역과 관광 안내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용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약 1,3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의 용인을 소개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관광 안내소에는 영어와 일어, 스페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 안내원이 근무하고 있어 길 안내나 불편사항 처리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ou gotta try bulgogi, like a beef stuff. Well, the first night we were here, we had it was like grilled beef, like I was on grills. Okay, and they, yeah, that is what I'm talking about. yeah, it was excellent. It was excellent. 이 관광 안내소에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의자와 간단한 음료 시설을 설치하고 팩스와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관광 성수기에 통역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 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용인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용인시는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제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채용 예정자를 3개월 동안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고 가급적 정식 사원으로 채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체는 채용 인원 1인당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임금 부담이 적어지고 구직자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 근무 시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은 기업체에서 해야 하며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시와 업체, 구직자 간의 약정서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대상 인원은 40명으로 희망 기업체나 구직자는 용인시 실업대책 상황실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달 15일 이동면 덕성리에서 동회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대보름이면 동네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날 덕성리 삼배울에서는 마을의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는 동회놀이 준비로 어른들이 더 바빴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 들여 새끼를 꼬아 만든 남성, 여성 용주를 서로 한 데 이어 줄다리기를 하는 이번 동회놀이에는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과 마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랜만에 하나가 된 마을 주민들은 남녀노소가 함께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 문화를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남자들은 여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애교 섞인 힘을 쓰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자들을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결국 마을의 안녕을 위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지고 맙니다. 덕성리 삼배울 주민들은 또 달집을 태우며 그동안의 애군을 날려버리고 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동해놀이에 참석한 이정문 시장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처럼 언제나 용인 시민들이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시민들과 흥겨운 놀이마당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60년 만에 재연된 삼배울 동해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랜만에 마을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는 용인시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알리는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용인시민 1가정 1전자우편 갖기 운동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계정을 신청한 시민은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이메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 주간의 시정 업무 추진 계획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매주 모든 전자우편 회원들에게 첨부 파일 형식으로 발송됩니다.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는 집에서 편안하게 시정의 이모저모를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각종 생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 내에서 시정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월 2회 시와 관련된 퀴즈를 내고 정답자 20명을 추첨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는 등 시정 홍보에 인터넷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인의제 20일은 지구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푸른 환경 새 용인 20일 선포식을 갖고 환경 문제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이정문 용인시장과 남궁석 국회의원, 김윤식 국회의원, 이우현 시의장과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의제 선포식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22가지 의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제는 용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가꾸는 데 노력하며 경안천 등 시내 하천을 시민의 자연공원으로 가꾸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제의 실천을 위해 도시계획과 사회복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기업이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축대나 대형 공사장에서 균열이 생기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위험한 시설이 발견됐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이 이상하고